여러분은 70년 전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도 낯설고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웠던 가나라는 나라에서 한 청년이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며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청년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피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침묵과 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손은 지금도 썩은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년 전 의리를 기억한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엔 태극기가 휘날렸고 땅에는 생명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형제의 나라에 보낸 감동의 답장입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나 북부 타말레 출신 나디아 멘사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천을 팔았어요.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자부심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내 할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먼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단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저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의로움은 기억되는 법이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마을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결국 NGO에서 공공보건관리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타말레는 아름답지만 척박한 곳입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 우리 마을은 항상 물 부족에 시달렸어요. 가장 가까운 물 웅덩이까지 3시간을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많은 이웃들이 소중한 자녀를 잃었죠.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해 하루 종일 걸었어요. 교육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을 아이들이 더러운 물통을 들고 길게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 조카 아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학교보다 물 깃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죠. 삼촌, 나도 삼촌처럼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NGO에서 일하면서도 변화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어요. 많은 국제단체들이 왔다 갔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고 외국인들은 사진만 찍고 떠날 뿐이야라는 말이 흔해졌죠. 저는 매일 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낡고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정의와 책임감으로 가득 찬 눈빛. 저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게만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가뭄이 심해졌고 우물은 더욱 메말라갔어요. 마을의 노인들은 신이 우리를 잊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또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마을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로고가 새겨진 지프차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NGO 일을 하며 외국 단체들과 소통한 경험이 있어 통역을 맡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수자원 프로젝트 팀장 김지원입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열정적인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친절하게 마을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수 조사와 우물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타말레 지역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통역과 지역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원 씨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것이 우리 마을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조사 작업은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마을 주변 지형을 살피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김지원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녀의 진정성에 감명받았습니다. 많은 외국인들과 달리 그녀는 정말로 우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점심시간 우리는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씨가 물었어요. 사무엘 씨는 어떻게 NGO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줬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김지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맹가 코피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여기 있어요. 맹가 코피, 가나 제1대대 소속, 1951년 참전.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니 분명히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단순한 가족 전설이 아니라 공식 기록에 남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원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참전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아요. 보훈처에 기록이 남아있고 매년 추모 행사도 열립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궜어요. 70년 동안 희미한 기억으로만 존재했던 분이 갑자기 실체를 가진 영웅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수자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이카 팀은 마을 중앙과 외곽 3곳에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어요. 장비가 도착하고 작업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날 밤, 공사 현장에 보관된 일부 장비가 도난당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물 위치를 두고 마을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아드리안 가족 땅 근처에만 우물을 파는 거야? 불공평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셋째 주 마을 회의에서 왔어요. 마을의 유력자 아마두 콘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 외국인들은 곧 떠날 거야. 모든 외국 단체가 그랬듯이. 겉으로는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 약속만 하고 가버리면 우리만 실망하게 된다고. 아마두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들을 냉소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에게 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코이카 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본부에 철수를 요청해야 할 것 같네요. 김지원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텐트로 돌아와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력감이 저를 덮쳤어요. 마을 사람들의 불신, 정치적 갈등, 오랜 세월 쌓인 실망.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밤새 잠 못 이루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낯선 땅에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는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요? 새벽녘,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지원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일 철수 절차를 밟아야 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물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유산, 두 나라의 역사적 연결, 그리고 우리 마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무언가 과감한 일을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휴대폰과 작은 삼각대를 들고 마을 중앙광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황폐한 곳 중 하나였어요. 메마른 땅, 먼지 날리는 공터, 그리고 멀리서 물을 나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맹가입니다. 가나 타말레에 살고 있어요. 저는 맹가 코피의 손자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조국이 아닌 타국의 평화를 위해 싸웠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카메라 너머로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 아마도도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매일 오염된 물을 마십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물을 깃기 위해 하루 종일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천천히 돌았어요. 메마른 우물, 병든 아이들, 절망적인 어머니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의 자유는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이들의 목숨값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한국을 돕지 못했지만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녹화를 마치고 저는 김지원 씨에게 그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걸 한국에 보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고 눈물을 참는 듯 했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몇 명이 보고 동정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영상을 보낸 후 이틀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코이카 팀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는군이라는 눈빛이었죠. 셋째 날 아침, 김지원 씨가 흥분한 표정으로 제 텐트로 뛰어왔습니다. 사무엘 씨, 큰일 났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당신의 영상이 한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왔고 SNS에서는 수십만 명이 공유했어요. 믿기지 않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과 할아버지의 사진이 한국 뉴스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잊혀진 영웅의 후손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다였습니다. 김지원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보훈처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정부에서 코이카 타말레 프로젝트의 긴급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반응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꿈이 아닌가요? 김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참전용사 유족회와 국회의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올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코이카 팀이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요청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인가 봐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마도에게서 왔어요. 그는 어느 날 저녁 제 텐트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내가 틀렸구나. 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한 달 후, 저는 공항에서 한국 방문단을 맞이했습니다. 참전용사 유족회 대표, 국회의원 2명,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전 참전용사인 최영호 할아버지까지 함께였어요. 78세의 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소. 용감한 사람이었어. 마을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아마도는 직접 나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오해했었네. 이분들은 진심이야. 이제 모든 주민들이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공사를 돕겠다고 나섰고 여성들은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어요.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가나 전통 춤과 노래로 환영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방문단도 아리랑을 불러주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였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에 맺어진 인연이 다시 꽃피는 순간이었어요. 방문단이 돌아간 후 코이카는 우리 마을을 한 가나 우정 마을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단순한 우물 몇 개가 아니라 통합식수 시스템, 보건센터, 초등학교, 여성직업훈련소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코이카 본부장이 직접 방문해 이렇게 선언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일했어요. 첫 우물이 완성되고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평화기념비 제막식이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세워진 이 기념비에는 한글과 가나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며 한국과 가나, 영원한 우정의 증표로.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가나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맹가코피라는 이름을 더듬을 때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 감사,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할아버지,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기념비 뒤에는 커다란 태극기와 가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두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제 가족이 품어온 상실감이 이제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한국 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결코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습니다. 70년 전 가나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듯이 이제 한국이 가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더 이상 냉소가 아닌 희망과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NGO 관리자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한국에 대해 물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곳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마을 전체에 공급되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깃기 위해 학교를 빠지지 않게 됐습니다. 학교 출석률이 40% 이상 증가했어요. 보건센터가 완공되자 수인성 질병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 조카 아마는 더 이상 복통으로 고생하지 않게 됐어요. 삼촌, 이제 아프지 않아요. 매일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밝은 표정은 제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어 교실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한 배움의 장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이수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한글과 기본 회화를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카림은 저도 한국에 가서 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더 좋은 기술을 가져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어요. 직업훈련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을 여성들은 태극기 수놓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가르쳐준 기술이었는데 그 작품들이 인기를 끌며 자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여성들의 자수 작품은 수도 아크라의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매일 같은 일만 반복했어요.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마의 어머니 파티마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2년차에 접어들면서 마을은 주변 지역의 모델이 되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KUICA와 함께 다른 마을로의 프로젝트 확장을 돕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우리 마을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많은 후원과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첫 한국 유학생이 탄생했을 때였어요. 카림은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가 출국하는 날 마을 전체가 나와 환송했어요. 카림,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렴. 이제 우리 마을에는 매년 한국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날이에요. 아이들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K-파프 댄스 경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가나의 특별한 인연을 담고 싶다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오래된 의리를 지켰고 한국은 은혜를 100배로 갚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의 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자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제 원조가 아프리카에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고 우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신적 연결을 중요시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모든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리의 모습이었죠. 우리 마을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 유대와 역사적 책임감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을의 경험은
국제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모델을 역사적 연결 기반 개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기념비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할아버지는 영웅이 되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희생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참전 용사 추모식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싸웠던 땅을 직접 밟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전쟁기념관에 서 있습니다. 가나 참전 부대의 사진을 보며 이 모든 여정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7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요.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후손들의 삶을 바꿀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 중 하나가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기념관 한쪽에는 가나-한국 우정의 증표라는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나라의 연결이 담겨 있어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해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먼 나라에 가서 싸웠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정의와 자유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의리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조부의 고향과 후손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나라, 가나와 한국을 모두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의리의 가치, 그것이 우리 둘 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결, 역사의 힘,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은혜를 100배로 갚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공감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이제 두 나라의 우정으로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